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냉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질에서 나오는 분비물, 이거를 그냥 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질염이 생긴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냉이 많아졌어요. 분비물이 많이 나와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주기에 따라서 냉이 많아지는 기간이 있을 수가 있죠. 오늘은 질염냉과 그게 아닌 경우 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거를 완벽하게 구별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불편하다 하면 병원에 오시면 되겠지만 별거 아닌 걸로 너무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여성은요, 가임기 여성들, 생리를 하는 여성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분비물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제 촉촉한 상태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 자체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기에 따라서 좀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뿐이지 질환은 늘 촉촉하게 유지되는 게 정상인 거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리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은 그 시기 즈음이 배란 시기예요. 배란 주기가 일정하신 분들, 그리고 생리 주기가 딱딱 맞아 들어가시는 분들은 28일 주기다, 30일 주기다 하시는 분들은 생리 일주일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배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기쯤에는 굉장히 분비물 양이 늘어요. 양도 늘어나고 이게 미끌미끌한 점액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흐르듯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양이 많아진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계란 흰자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냥 투명한 분비물이 물처럼 나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케이스마다 사람들마다 좀 다른 형태일 수는 있는데 정상적인 거는 정말 투명하고 끈끈한 액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상이에요. 이거는 자궁 경부에서 나오는 점액이 원래 나오는 질 분비물에 더해져서 양이 많아지는 거고요. 자궁 경부의 점액은 이제 배란이 되는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묽게 변해요. 이 시기 때 배란이 된다는 거는 임신이 가능한 시기라는 거잖아요. 임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질 안에 들어와 있는 정자가 자궁 경부를 잘 타고 올라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점도가 낮은 굉장히 투명하고 미끌거리는 이런 점액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 시기 때는 당연히 분비물 많아져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분비물 양은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조금씩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가 되면요, 생리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생리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좀 끈적끈적하면서 좀 더 점도가 있으면서 하얀색 그런 분비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프로게스테론이 우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분비물의 양상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비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걸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가임기 때는 분비물 양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이상해요 하면서 오시고요. 그리고 생리 직전에는 하얀 분비물이 나와요. 뭔가 끈적끈적거려요. 그리고 이 분비물이 이제 공기 중에 노출이 되게 되면 팬티에 묻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노랗게 바뀌어요. 그래서 노란 분비물이 나와요. 이러면서 이제 병원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상을 물어보면 가렵거나 냄새가 나거나 불편하신 게 있나요? 불편하진 않대요. 그런데 팬티에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난대요. 그거는 누구나 나거든요. 질염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분비물의 냄새로 판별을 하고 한다고 했을 때 자꾸 그런 거를 찾아보시고 팬티 냄새를 맡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옷을 들고 이렇게 해서 냄새를 맡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냄새가 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질염 때문에 나오는 분비물에 의한 냄새도 있겠지만 사람이 채취라는 게 있잖아요. 땀도 나올 거고 그냥 정상적인 분비물도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약간 시큼한 냄새 같은 거 나는 거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맡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분비물이 나오는 거는 원래 나오는 거다,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외에 정말 질염이라서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은 증상이 같이 생겨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증상이 없는 냉은 그냥 정상 냉인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있다라는 거는 가려운 거, 냄새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그리고 정말 누런 분비물,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노랗게 변하는 거 말고 소변을 보고 나서 닦아냈는데 정말 이렇게 누렇게 뚝뚝 떨어지는 분비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간혹 이게 초록색 분비물로 나온다는 분들도 있어요. 초록색 분비물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는 줄 병원에 찾아오실
들으실 때가 있는데 초록색 분비물은 뭐 성병이라 하던데 그게 맞나요? 저는 이제 큰일 난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초록색 분비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캔디다 지렴인 경우가 많아요. 캔디다는 진균이죠. 내가 굉장히 피곤할 때, 몸이 안 좋을 때, 혹은 뭐 항생제를 길게 먹었을 때, 잠을 잘 못 잘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럴 때 좀 잘 생기는 그런 염증이고요. 이런 것들은 증상은 굉장히 가렵고 이상한 분비물이 나오고 그냥 우유 찌꺼기 같은 분비물, 두부 찌꺼기 같다, 우유 찌꺼기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가루 같은 분비물들이 나오고, 이게 심해지면 정말 초록색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초록색이라기보다는 약간 연한 형광초록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비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증상도 심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큰 병에 걸린 줄 알고 병원에 오시는데, 캔디다 지렴은 치료도 간단하고요. 뭐 옮아가는 병도 아니고요. 그냥 내 면역이 떨어질 때 생길 수 있는 거고, 애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성병이랑은 관련이 없으니까 너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단지 이제 재발을 자주 하기 때문에 좀 귀찮을 수는 있어요. 병원을 좀 자주 오셔야 될 수는 있는데 치료는 잘 되는 병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분비물의 양상으로 나의 어떤 균인지를 좀 구별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클라미디아라든데, 이렇게 이제 거품 나는 소변이 나오면은 성병이라든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로는 의사들도 구별을 못 해요. 나한테 그 분비물이 나와서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질 안에 있는 상태로 이제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 자궁 경부 상태는 어떻고, 질 내부의 상태는 어떻고,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런 이제 강력한 의심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균 검사를 꼭 권유를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균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 이런 분들은 균 검사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죠. 의사들도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균 검사를 통해서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검출이 되어야지 이걸로 치료를 합시다 하는 거지, 분비물의 양상만으로 이걸 다 알 수 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캔디다 지렴, 그 진균에 의한 지렴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얘만 정말 특이한 분비물을 만들고 특수한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나머지들은 봐서 다 구별할 수는 없어요. 의사가 구별하는 거는 이거는 정상냉이다, 지렴냉이다, 이 정도로 구별을 하는 거고요. 질 쪽에 염증이 생겨서 분비물이 나오는구나, 아니면 이제 자궁경부 쪽에 염증이 생겨서 분비물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질에 염증이 생기는 것보다는 자궁경부에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는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궁경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들은 이제 자궁 내부를 타고 올라가서 골반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이제 성병균 검사, STD 검사를 해보게 되고요. 거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궁경부염을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랗게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하얀 분비물, 약간 연노란색 분비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심해지는 경우에는 누렇게 나오고 냄새도 나고 피도 섞여 나오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분비물이 좀 많아졌다 이것뿐이지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렴은 가려운 증상이 동반이 돼요. 그렇지만 자궁경부염은 가려운 증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자궁경부염은 항상 이제 치료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병원에 빨리빨리 오시지는 않아요. 내가 가렵지가 않으니까 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냉이랑 지렴냉이랑 내가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염증이 생겨도 가렵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냄새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냄새는 그냥 앉아 있어도 올라오는 정말 썩은 생선 냄새, 이런 것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굉장히 심해져야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빠르게 좀 실수 없이 알아채는 방법은 이제 정상적인 냉의 양상을 알고 있으면서 그거 외에도 나오는 냉이 있다, 그리고 내가 평소랑은 뭔가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빨리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배란기 때는 냉이 많아져요. 투명하고 끈적한 냉이 나오고, 생리 직전에 또 냉이 많아져요. 하얀 냉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배란기가 지나갔어,
그런데 여전히 냉이 많이 나오면서 이게 좀 탁하고 색도 이상하고 뭔가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병원에 와보시는 게 좋고요. 생리 직후에 아직 배란기가 되기도 전인데 생리 직후부터도 계속해서 분비물 양이 많다, 팬티 라이너를 해야 될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병원 나와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상냉과 지렴냉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는 어떤지 그리고 다른 때는 어떤지 이게 내 원래 상태에 대해서 항상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긴가민가 하다고 했을 때는 병원 나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 나오신다고 해서 모든 분들은 약을 드리진 않거든요. 저는 이제 진찰을 해보고 약이 필요한 분들은 약 처방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찝찝해서 오셨을 거기 때문에 소독 정도만 하고 그냥 보내드려요. 걱정이 된다 하면 병원에서 균 검사를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나와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